어머니, 애들 간식 좀 준비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오늘 저녁은 갈비찜으로 해주세요. 72살 김명자 할머니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방금 전까지 손주들과 함께 TV를 보며 킬킬거리던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네. 대답은 했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다. 40년간 새벽 4시부터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쉬지 않았다. 아들 셋을 대학까지 보내려고 밤낮 없이 일했다. 등이 휘고 손가락 마디가 굵어져도 견뎠다. 그때는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뭘까? 아들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지 1년. 며느리는 영자를 집안의 어른으로 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어머니, 빨래 좀 널어주세요. 어머니,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시고요. 어머니, 장 좀 보러 나가실래요? 모든 말이 명령조였다.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다. 영자는 찬장에서 쌀을 꺼내며 한숨을 삼켰다. 갈비찜이라. 시장까지 가서 좋은 갈비를 사다가 3시간은 끓여야 맛이 제대로 난다. 허리가 아파도 서서 요리해야 하고 상 차리고 설거지까지 해야 한다. 그러면 며느리는? 어머니 요리 솜씨가 최고예요. 한마디 던지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할머니, 배고파요. 7살 손녀 예린이가 치마 끝을 잡아당겼다. 그래, 우리 예린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영자는 무릎을 꿇고 손녀와 눈높이를 맞췄다. 이 아이들만은 미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나는 가족일까, 고용인일까. 설거지를 하다 말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언제부터인가 등이 더 구부러졌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였다. 40년간 새벽 시장에서 버텨온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어머니, 갈비찜 언제 되나요? 남편 곧 들어와요. 영자는 꾹 참았던 말을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너희들 식모냐? 그날 밤 잠들기 전 영자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다. 40년간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번 돈도 자식 키우느라 희생한 청춘도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이게 끝일까?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순 없다. 그렇게 김영자 할머니의 두 번째 인생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아이고, 아이고. 새벽 4시 영자는 허리 통증에 잠에서 깼다. 어제 장 보러 다녀온 뒤부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40년간 시장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장사하느라 이미 망가진 무릎. 거기에 요즘 들어 허리까지 말을 안 듣기 시작했다. 그래도 일어나야지. 아이들 아침 준비를 해야 했다. 며느리는 절대 일찍 일어나지 않았다. 아이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부엌에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본 며느리가 물었다. 하지만 목소리엔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묻어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밥 해야지. 어머니, 한번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너무 아파 보이네요. 며느리의 말에 영자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진짜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 그날 오후 영자는 동네 정형외과에 갔다. 허리 디스크가 많이 진행됐네요. 무릎 관절도 심하고 당분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영자. 진통제를 먹고 소파에 누웠다. 그런데 어머니,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애들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벌써 5시인데요. 영자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허리가 너무 아팠다. 잠깐만. 아파서. 아, 그럼 어떡하죠? 남편도 곧 들어올 텐데. 어머니가 안 계시면 누가 해요?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도와주겠다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어머니, 간단하게라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면이라도. 영자는 이가 갈렸다.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며느리는 자신의 아픈 몸보다 저녁상이 더 중요한 모양이었다. 결국 영자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갔다. 허리를 구부릴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왔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이틀 뒤 영자는 감기 몸살에 걸렸다. 열이 38도까지 올랐다. 어머니, 오늘은 정말 힘드시겠어요. 며느리가 말했다. 이번엔 정말 쉴 수 있을까? 그런데 애들 점심은 어떻게 하죠? 오늘 토요일이라 학교도 안 가는데. 영자는 이불을 뒤집었었다. 아파도 밥은 해야 하는 거구나. 몸은 뜨겁고 머리는 깨질 것 같았지만 결국 부엌으로 나갔다. 라면을 끓이다가 어지러워서 벽에 기댔다. 할머니, 왜 이렇게 늦어요? 9살 손자 민준이가 투덜거렸다. 그 순간 영자는 깨달았다. 아, 나는 이 집에서 무료 보모구나. 무료 가사도우미구나. 아프면 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아픈 것도 사치인 집. 자신의 건강보다 가족들 끼니가 우선인 곳. 며느리는 감기 걸린 영자 대신 한 끼도 해주지 않았다. 그날 밤 고열에 시달리며 영자는 생각했다. 40년간 장사하느라 몸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와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벽 너머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다. 여보, 어머니 너무 아픈 것 같은데 어떡하지? 글쎄, 나이가 나이니까. 그래도 애들 밥은 해주셔야 하는데. 영자는 이불을 더 깊숙이 뒤집었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고 싶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정말 뭔가 바꿔야겠다. 쉿. 조용히 해. 어머니 들으실라.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 영자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멈춰섰다. 벽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다. 그래도 어머니인데 이런 얘기하기가. 아들의 망설이는 목소리였다.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어머니 계시니까 집이 너무 답답해. 친구들도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데이트도 못 하잖아.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애들도 할머니한테 너무 의존해. 엄마가 해야 할 일까지 할머니가 다 해주시니까. 이게 교육상 좋을까?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무엇보다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 우리가 제대로 케어할 수도 없고. 요양원 가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더 나을 것 같은데. 하지만 어머니가 평생 우리를 위해 사셨는데. 여보,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모셔드리자는 거야. 내가 알아본 곳이 있어. 시설도 좋고 간병사들도 친절하대. 탁 소리와 함께 뭔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소리가 났다. 여기 봐. 1인실에 화장실도 딸려 있고 물리치료실도 있어. 어머니 허리 치료받으시기도 좋을 것 같은데. 영자는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다.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그런데 어머니가 가실까? 처음엔 반대하시겠지만 우리가 잘 설득하면 될 거야. 어차피 여기 계셔도 할 일이 뭐 있어. 애들 밥 해주고 빨래하고. 그런 건 우리가 할 수 있어. 며느리의 말에 영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 나는 그냥 짐이었구나. 요양비는 어머니, 시장 정리하신 돈으로 충분할 거야. 그렇게라도 해서 독립하시는 게 서로한테 좋지 않을까. 글쎄, 어머니가 너무 상처받으실 것 같은데. 여보, 이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야. 나이 드시면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잖아. 우리는 젊은 부부니까 우리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영자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40년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아들 셋을 키웠는데 이제 짐이라고? 시장에서 번 돈도 집도 모든 걸 자식들 위해 썼다. 그래서 지금 이 나이에 아들 집에 얹혀 사는 것 아니었나? 그런데 요양원이라니. 그곳에 가면 나는 정말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구나. 거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여보,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릴지 생각해봐. 너무 상처받지 않으시게. 영자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꽉 다물었지만 어깨가 덜덜 떨렸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영자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을 닦고 창밖을 바라봤다. 아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요양원에 가서 남은 인생을 그냥 기다리며 살 수는 없었다. 누구의 짐이 되어 살 수도 없었다. 내 인생은 내가 정하겠다. 그날 밤 영자는 잠들지 못했다. 대신 한 가지를 계속 생각했다. 시장에서 40년간 벌어둔 돈. 아직 그 돈은 고스란히 자신 명의로 되어 있었다. 그 돈으로 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자. 새벽 5시 영자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었다. 오늘은 시장에 가지 않을 것이다. 대신 부동산에 갈 것이다. 영자야, 정말 그럴 거야? 40년 단골인 옆 가게 순자 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응, 언니.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영자는 자신의 야채 가게를 둘러봤다.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4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킨 이곳. 좁은 평수지만 이곳에서 번 돈으로 아들 셋을 대학까지 보냈다.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사줬다. 아직 몸도 튼튼한데 왜 갑자기? 혹시 애들이 뭐라고 했어? 순자 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니야. 그냥 내 인생 좀 살아보고 싶어서. 어제 아침 영자는 부동산에 갔다. 할머니, 이 위치면 권리금만 5천만 원은 받으실 수 있어요. 40년 단골 거리에 자리도 좋고. 부동산 사장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따로 전세 들어가실 집도 구하셨다고요? 응, 작은 원룸이면 되겠어. 할머니, 왜 이렇게 갑자기? 자식분들이 알고 계세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반대할 게 뻔했다. 요양원 보내려던 아들이 어머니가 독립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는가. 언니, 나 이제 누구 뒷바라지 안 하고 살고 싶어. 영자의 말에 순자 언니가 깜짝 놀랐다. 무슨 소리야? 아들들이 효자로 소문났는데. 효자?
영자가 비웃었다. 언니, 나 지금 며느리 집에서 식모 생활하고 있어. 뭐라고? 아침부터 밤까지 애들 밥 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파도 못 쉬어. 그것도 모자라서 요양원 보내려고 한다더라고. 순자 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를? 있지 뭐. 내가 너무 오래 참았나 봐. 영자는 가게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40년간 사용했던 저울, 바구니, 앞치마. 하나하나가 추억이었다. 영자야, 그래도 가족인데 조금만 더 참아봐. 시간이 지나면. 언니, 나 이제 72살이야. 언제까지 참고 살아? 80살, 90살. 영자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내가 40년간 여기서 번 돈이야. 내 마음대로 쓸 권리 있잖아. 오후 2시 부동산 사장이 가게로 찾아왔다. 할머니, 매수자 찾았어요. 조건도 좋고. 언제 계약 가능하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런데 가족들 동의는 받으셨죠? 영자는 잠시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가게야. 내가 결정하면 돼. 저녁 6시 계약이 끝났다. 영자는 가게 열쇠를 새 주인에게 건네주었다. 40년간 손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 열쇠를. 할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좋은 자리 얻었네요. 새 주인이 인사했다. 잘 부탁해요. 여기 단골들 잘 챙겨주시고. 영자는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봤다. 순자 언니를 비롯해 주변 상인들이 모두 나와서 지켜보고 있었다. 영자야, 정말 잘 생각한 거지. 응, 언니. 이제 나도 내 이름으로 살아볼 거야. 김영자로? 응.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김영자로. 가게에서 나오며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무겁게 짓눌렸던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이제 첫걸음을 뗐구나. 핸드폰이 울렸다. 며느리였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애들 저녁 해주셔야 하는데.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응, 곧 갈게.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하는 저녁 준비.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하는 설거지. 내일부터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밥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영자는 작은 가방에 자신의 옷가지를 챙겼다. 40년 시장 인생의 마지막 날이었다. 그리고 김영자의 새로운 인생 첫 번째 날이 곧 시작될 것이었다. 정말 혼자 사실 거예요. 강원도 바닷가 마을 부동산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네, 혼자요. 영자는 작은 원룸을 둘러봤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바다가 장관이었다. 여기 겨울엔 바람이 세거든요. 그리고 병원도 멀고. 괜찮아요. 여기로 할게요. 영자는 단호히 말했다. 4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일하던 삶. 아들 집에서 며느리 눈치 보며 살던 1년. 모든 걸 떠나 이곳에 왔다. 그런데 가족들은 아세요? 모르죠. 영자는 어제를 떠올렸다. 새벽 5시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다. 아직 모두 잠들어 있을 때였다. 며느리 방 앞을 지날 때 잠시 멈췄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누가 애들 밥 해주지?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다. 버스터미널에서 강원도행 표를 끊었다. 어디든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 할머니, 짐이 이게 전부예요. 부동산 아주머니가 영자의 작은 가방을 보며 물었다. 네, 이게 다예요. 40년간 모은 물건들, 추억들은 모두 두고 왔다. 가져온 건 옷까지 몇 벌과 통장뿐이었다. 오후 3시 영자는 혼자 있는 집에 앉아 있었다. 고요했다. 40년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요함이었다. 누군가 어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도, 할머니 배고파요 하는 소리도 없었다. 오직 창밖 파도 소리만 들렸다. 영자는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다. 자신만을 위한 라면이었다. 누구 입만 맞춰야 할 필요도, 아이들 목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김치 하나, 계란 하나 넣고 끓인 라면을 작은 식탁에 놓고 앉았다. 창밖으로 갈매기들이 날고 있었다. 맛있다. 혼자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말이 아니었다. 정말 맛있었다. 저녁 7시 산책을 나갔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말을 걸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아이고, 서울에서 이런 시골까지. 자식들이 여기 살아요? 아니요, 혼자예요. 어르신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혼자요? 이 나이에. 네. 영자는 웃었다. 처음엔 이상하게 보겠지만 금세 익숙해질 것이다. 그래도 용기 있으시네. 나이 들어 새로운 곳에서 살기가 쉽지 않은데. 새로운 게 좋더라고요. 며칠 뒤 영자는 마을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바닷가를 산책했다. 4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던 습관이 이제는 여유가 되었다. 영자 씨, 된장찌개 끓였는데 같이 드실래요? 옆집 할머니가 반찬통을 들고 왔다. 아이고, 고마워요. 혼자 사시니까 끼니 걱정되더라고요. 괜찮아요. 전 혼자 먹는 게 편해요. 그래도 가끔은 같이 먹어야지. 너무 외로우시겠어. 외롭다는 말에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편해요. 정말이었다. 40년간 누군가를 위해 살다가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 외로움보다는 자유로움이 더 컸다. 그날 밤 영자는 바닷가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지 않았다. 아직은 아무와도 연결되고 싶지 않았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영자는 생각했다. 이제야 살 것 같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영자로서의 하루하루. 처음 맛보는 자유였다. 갈매기들이 달빛 아래 날아다니고 있었다. 영자도 저 갈매기처럼 자유로웠다. 똑똑똑. 바닷가 마을로 온 지 3개월 만에 처음 들리는 노크 소리였다. 영자는 문을 열었다. 어머니. 큰아들 진수가 서 있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 어떻게 여길 알고? 동네 분들께 물어보고. 어머니, 왜 이러세요? 갑자기 사라지시면 어떡해요? 진수가 울먹이며 말했다. 영자는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와. 진수는 영자의 작은 방을 둘러봤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 바다가 보이는 작은 창문, 혼자 쓰기엔 충분한 식탁. 어머니,
이렇게 좁은 곳에서 혼자 사시면 어떡해요? 좁아도 내 집이야. 영자는 물을 끓여 차를 우렸다. 아들에게 줄 차였다. 어머니, 집에 돌아가세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래, 할머니가 해주던 밥이 그리운가 보구나. 영자의 말에 진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게 아니라, 진수야, 너 장모님 댁에서 지내봤지? 네. 영자는 찬찬히 말했다. 내 아내 어머니 집에서 한 달 살아봤다며? 어땠어? 진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3개월 전 영자가 사라진 뒤 며느리는 친정으로 가버렸다. 아이들까지 데리고 진수는 할 수 없이 장모 댁에서 지냈다. 불편했지. 눈치 보였지. 그건 매일 사위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사위님, 저것 좀 해주세요 하니까 부담스러웠지. 진수는 고개를 숙였다. 너도 그랬으면서 왜 어머니는 그런 기분을 몰랐을까? 어머니. 진수야, 나는 너희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식모였어. 영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파도 쉬지 못했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 뭐야? 요양원 보내려던 거 다 들었어. 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40년 동안 너희들 키우느라 내 몸 다 망가뜨렸는데. 영자는 일어나서 창가로 갔다. 바다가 평온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진수야, 나 여기서 정말 행복해. 어머니, 누구를 위해 밥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진수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 돌아가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장모님 댁에서 한 달 살아보니까. 영자는 아들을 내려다봤다. 40년 전 아장아장 걸음마 하던 그 아이. 대학 갈 때까지 등록금 걱정해주던 그 아들. 가슴이 아팠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진수야, 일어나. 어머니. 이제 나는 누구 뒷바라지 안 하려고 해. 영자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너도 이제 40대야. 내 가정은 내가 책임져. 그럼 어머니는요? 나는 김영자로 살 거야.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진수는 계속 울었다. 어머니, 정말 안 돌아가실 거예요? 안 가. 그럼 가끔씩 연락이라도. 내가 정말 어머니가 그립거든. 내 아내와 아이들 잘 챙기는 게 최고의 효도야. 영자는 아들에게 차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내 아내한테 전해라. 시어머니는 가사도우미가 아니라고. 네. 앞으로 다른 며느리들한테도 그렇게 하지 마라. 저녁이 되자 진수가 일어났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돌아가세요. 안 가. 영자의 대답은 변하지 않았다. 그럼 건강하세요. 진수는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봤다. 어머니, 사랑해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 깊숙이 그 말이 박혔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영자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영자 씨, 오늘도 산책 나가세요?
마을 이장님이 웃으며 인사했다. 네, 아침 바람이 좋더라고요. 영자는 환하게 웃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영자 씨라고 불렀다.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영자로. 바닷가 마을로 온 지 1년이 지났다. 아침 7시 영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바닷가를 걸었다. 4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던 습관이 이제는 여유로운 아침 산책이 되었다. 영자 씨, 상추 많이 났네요. 옆집 할머니가 울타리 너머로 말했다. 어머, 정말이네요. 같이 나눠 먹어요. 영자는 집 뒤편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다. 상추, 깨십, 고추. 혼자 먹기엔 충분한 양이었다. 시장에서 40년간 남의 채소를 팔았지만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채소를 기르고 있었다. 영자 씨는 정말 대단해요. 이 나이에 혼자 살면서도 이렇게 씩씩하게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정말이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뭐 먹을까 고민하는 것도, 장 볼 때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사는 것도, 저녁에 TV 보며 혼자 웃는 것도, 모든 게 자유로웠다. 오후 2시 영자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혼자 먹을 한 그릇이었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텃밭에서 딴 상추와 함께. 와, 정말 맛있다. 혼자 중얼거리며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합니다. 건강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안부 문자였다.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나도 잘 지낸다. 너희들도 건강해라. 더 이상 집에 와달라는 문자는 오지 않았다. 아들도 이제 포기한 모양이었다. 저녁 6시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영자 씨, 서울 생각 안 나요? 별로요. 여기가 더 좋아요. 가족들은요? 가끔 생각나죠. 그래도 여기가 편해요. 정말이었다. 가족이 그립지 않다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리움보다는 자유로움이 더 컸다. 영자 씨는 정말 용기 있으시네요. 우리는 못할 것 같은데. 해보시면 생각보다 괜찮을 거예요. 영자는 웃었다. 밤 9시 혼자 집에 돌아와 차를 우려 마셨다. 창밖으로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40년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했던 삶. 그 뒤로 1년간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았던 삶. 그 모든 게 이제는 과거였다. 73살, 인생의 마지막 챕터는 비로소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때 문자가 또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할머니, 저 예린이에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김치찌개가 그리워요. 손녀 예린이었다. 영자는 잠시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 바다를 바라봤다. 갈매기들이 달빛 아래 자유롭게 날고 있었다. 나도 저 갈매기처럼. 김영자. 40년간 잊고 살았던 이름.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영자라는 이름. 이제야 되찾았다. 그날 밤 영자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텃밭에 새 고추가 열렸고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내일은 무엇을 하며 살까? 그것도 내가 정하는 일이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
마지막 줄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다. 김영자. 더 이상 누구 뒤에 가려지지 않는 온전한 자신의 이름으로. 인생의 마지막 챕터가 가장 아름다웠다. 영자 씨,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마을 이장님이 영자의 집 앞에서 소리쳤다. 영자가 문을 열자 낯선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영자 할머니세요? 그런데요, 누구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봤어요. 영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유튜브요? 네, 할머니 이야기가 인터넷에 많이 알려졌어요. 72살에 독립하신 할머니 이야기. 젊은 여자는 수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저도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영자는 수민을 집 안으로 들였다. 차 한잔 하실래요? 네, 감사해요. 수민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도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힘드시구나. 영자는 바로 알 수 있었다. 수민의 표정에서 자신의 과거가 보였다. 매일 시어머니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돌보고 제 시간은 하나도 없어요. 남편은요? 남편은 어머니 편이에요. 참으라 효부가 되라고만 하죠.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처럼 나갈 용기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자는 잠시 생각했다가 말했다. 수민 씨, 나는 72살이었어. 너는 아직 젊잖아. 하지만 젊을 때 바꾸는 게 더 쉬워. 나처럼 40년 참다가 바꾸지 말고. 영자는 수민에게 된장찌개를 끓여주었다. 일단 밥부터 먹자. 배고프면 아무 생각도 안 나. 할머니 정말 후회 안 하세요? 뭘? 가족 떠나온 거요. 영자는 창밖 바다를 바라봤다. 가끔 그립지. 그래도 후회는 안 해. 왜요? 나도 사람이니까. 내 인생도 소중하니까. 수민은 며칠 더 머물렀다. 영자는 수민에게 텃밭 가꾸는 법도 가르쳐주고 마을 사람들도 소개해 주었다. 수민 씨,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해봐. 작은 것이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내 시간을 가져봐. 산책이든 독서든 뭐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실 텐데. 그럼 이렇게 말해. 제가 건강해야 더 잘 모실 수 있어요 라고. 영자는 웃었다. 그리고 남편한테도 확실히 말해. 너도 사람이라고. 기계가 아니라고. 며칠 뒤 수민이 떠날 때 영자는 작은 화분을 선물했다. 상추 모종이야. 키워봐. 작은 것부터 내 것을 가져보는 거야.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용기가 생겼어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할머니가 여기 있을게. 수민이 떠난 뒤 영자에게는 비슷한 방문객들이 계속 찾아왔다. 40대 며느리, 50대 딸, 심지어 20대 신혼부부까지. 모두 영자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할머니,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할머니처럼 독립하고 싶어요. 가족들 반대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영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해주었다. 너도 소중한 사람이야. 내 인생도 중요해. 어떤 날은 5명이 동시에 찾아오기도 했다. 영자의 작은 집이 북적였다. 할머니 대기 상담센터 같네요.
마을 이장님이 웃으며 말했다. 그런가? 좋은 일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있어요. 어느 날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왔다. 할머니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72살에 시작한 새 인생이 이런 제목으로. 인터뷰요? 네. 많은 분들이 할머니 이야기에 감동받고 계세요. 영자는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기사가 나간 뒤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영자는 마을 회관에서 작은 모임을 시작했다. 자신의 인생 찾기 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영자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저는 60살인데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저희 딸도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해요. 남편이 이해를 안 해줘요. 영자는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의지지. 가족이라고 해서 나를 희생시킬 권리는 없어. 천천히 바꿔나가면 돼. 급할 것 없어. 그날 밤 영자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될 줄 몰랐다. 72살에 시작한 내 새 인생이 또 다른 새 인생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기적인가? 창밖으로 갈매기들이 날고 있었다. 영자도 이제 혼자 나는 갈매기가 아니었다. 많은 갈매기들과 함께 자유롭게 날고 있었다.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의 영자는 텃밭에서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예린이와 민준이가 달려오고 있었다. 그 뒤로 며느리 혜진이 조심스럽게 따라오고 있었다. 영자는 잠시 멈춰섰다. 1년 반 만에 보는 손주들이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예린이가 영자의 다리에 매달렸다. 어머, 우리 예린이 많이 컸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요. 민준이도 다가왔다. 영자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다. 가슴이 뭉클했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들었다. 혜진 씨도 어쩐 일로? 며느리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뭐가?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죄송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영자는 아이들과 혜진을 집 안으로 들였다. 일단 앉아. 아이들 목 마르겠다. 영자는 아이들에게 시원한 보리차를 주었다. 할머니, 여기 바다가 진짜 예뻐요. 할머니 혼자 사는 거예요. 아이들은 금세 영자의 작은 집에 적응했다. 하지만 혜진은 계속 고개를 들지 못했다. 혜진 씨, 무슨 일인지 말해봐. 어머니. 저도 친정에 가 있었어요. 응. 어머니 떠나신 후에 남편과 많이 싸웠어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남편이 저한테 어머니 역할까지 하라고 했어요. 아이들 돌보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 뒷바라지까지. 영자는 조용히 들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했던 일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친정 어머니 집에 가서 눈치 보며 살아봤어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래서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어머니가 떠나가셔서 저도 제 잘못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혜진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어머니께 드리려고 썼어요.
마음이 정리되면 보내려고 했는데 영자는 편지를 받아 읽었다. 어머니께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머니를 가족이 아니라 가사도우미처럼 대했던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머니가 40년간 시장에서 고생하며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머니 자리에서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지. 어머니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 혜진 올림. 영자는 편지를 다 읽고 접었다. 이제 알겠어. 네.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혜진이 고개를 들었다. 저도 일을 시작했어요. 일을? 네. 아이들이 학교 간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요. 어머니처럼 독립하고 싶어요. 영자는 조금 놀랐다. 남편은 뭐라고 해? 처음엔 반대했어요. 그런데 제가 확실히 말했어요. 저도 제 인생이 있다고. 그래. 어머니가 보여주신 용기 덕분이에요. 그때 예린이가 끼어들었다. 할머니, 엄마가 요새 많이 변했어요. 예전엔 맨날 화났는데, 이제는 웃어요. 민준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빠한테도 나도 쉬고 싶다고 말해요. 영자는 혜진을 다시 봤다. 확실히 예전과 달라 보였다. 혜진 씨, 그럼 왜 여기까지 왔어? 어머니께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어떻게 사시는지 보고 싶었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네, 어머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거든요. 영자는 혜진에게 마을을 보여주었다. 텃밭도 바닷가도 매주 모이는 모임도.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네, 예전엔 어머니가 늘 피곤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정말 편안해 보이세요. 저녁이 되자 혜진이 말했다. 어머니, 내일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그래. 혹시 가끔 안부라도 물어봐도 될까요? 영자는 잠시 생각했다. 안부는 좋지. 하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네, 알아요.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해요. 그리고 혜진 씨. 네. 앞으로 다른 시어머니들한테는 그러지 마. 혜진이 고개를 깊이 숙였다. 네, 명심하겠어요. 다음 날 아침 떠나는 길에 예린이가 말했다.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멋있게 살고 싶어요. 영자는 예린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래, 우리 예린이도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렴. 차가 떠나가는 걸 보며 영자는 생각했다. 변화는 전염되는구나. 자신의 용기가 며느리에게도 전해진 것이다. 그날 밤 영자는 일기에 썼다. 혜진이가 변했다. 나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한다. 때로는 떠나는 것도 가르침이 되는구나. 내가 혼자 용기 낸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다. 영자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신하는 밤이었다. 영자 씨, 생신 축하드려요. 마을 사람들이 영자의 집에 모여들었다. 오늘은 영자의 75번째 생일이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무슨 소리예요? 영자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얼마나 유명해졌는데요. 이장님이 웃으며 말했다. 지난 3년간 영자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72살에 시작한 새
인생이라는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졌고, 영자의 마을에는 매주 새로운 방문객들이 찾아왔다. 할머니, 케이크 나왔어요. 영자가 멘토링하고 있는 수민이가 손수 만든 케이크를 들고 왔다. 3년 전 처음 찾아왔던 그 수민이었다. 수민아, 이제 너도 혼자 잘 사는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저도 드디어 제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수민은 이제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독립해서 근처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영자 씨가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옆집 할머니가 말했다. 매주 토요일마다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들 보면 영자 씨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지 알겠어요. 정말이었다. 영자의 자신의 인생 찾기 모임은 이제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유명해졌다. 영자 씨, 소원 빌고 촛불 끄세요. 소원이라. 영자는 잠시 생각했다. 3년 전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혼자였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있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이었다. 내 소원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는 거예요. 후. 촛불을 끄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때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예린이와 민준이가 뛰어들어왔다. 이제 중학생과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아이들이었다. 어머, 우리 예린이, 민준이. 뒤따라 혜진이 들어왔다. 그리고 진수도 함께였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떻게 알고 왔어? 혜진이가 어머니 생신이라고 해서. 영자는 혜진을 봤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저희도 축하해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혜진아, 어머니, 저 이제 정말 달라졌어요. 제 카페도 잘 되고 있고 남편도 많이 변했어요. 정말로 혜진은 변해 있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가 아니라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 할머니, 저희도 할머니처럼 멋있게 살고 싶어요. 예린이가 말했다. 우리 학교 친구들이 할머니 이야기 다 알아요.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라고 자랑했어요. 민준이도 자랑스럽게 말했다. 진수는 영자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어머니가 떠나가신 덕분에 저희 가족이 더 건강해졌어요. 혜진이도 당당해졌고 아이들도 더 씩씩해졌어요. 진수의 말에 영자는 놀랐다. 그리고 저도 변했어요. 이제는 혜진이가 하고 싶은 일 지지해주고 집안일도 같이 해요. 정말. 네, 어머니가 보여주신 용기 덕분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가족의 재회를 따뜻하게 지켜봤다. 영자 씨, 가족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더 좋네요. 그런데 어머니, 진수가 말을 이었다. 혹시 가끔이라도 서울에 오실 생각은? 안 가. 영자의 대답은 단호했다. 하지만 이렇게 가끔 놀러 오는 건 좋아. 정말요? 응. 서로 부담 없이 진짜 보고 싶을 때만. 혜진이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니,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진짜 가족. 네,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그날 저녁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영자의 생일상을 차렸다. 마을 사람들, 멘토링 받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까지. 진짜 가족 잔치였다. 할머니, 이 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수민 언니가 만든 거야. 우리 할머니 제자거든. 아이들이 즐겁게 떠들었다. 어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바다도 보이고. 응, 나는 여기가 좋아.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진수의 말에 영자는 웃었다. 진짜 가족이란 이런 것이구나. 억지로 함께 살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뒤 영자는 일기를 썼다. 75번째 생일. 평생 중 가장 행복한 생일이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도 모두 나를 축하해 주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다.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창밖으로 보름달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75세의 김영자는 진짜 가족에 둘러싸여 가장 행복한 밤을 보내고 있었다. 영자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다. 영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 몇 달 전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얼마나 남았나요? 6개월. 길어야 1년 정도로 보입니다. 77세의 영자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가족분들께 연락드릴까요? 아직은 괜찮아요. 병원에서 나온 영자는 바닷가를 천천히 걸었다. 5년간 살았던 이 마을, 이 바다. 자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 곳이었다. 5년. 나름 길었구나. 72세에 시작한 새 인생. 짧다면 짧지만 그 5년이 이전의 72년보다 더 값졌다. 집에 돌아온 영자는 노트를 꺼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수민아, 할머니가 너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다. 놀라지 마라. 할머니는 아프지만 슬프지 않다. 너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난다. 그렇게 지쳐있던 내가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있구나. 내 카페에서 다른 여성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랑스럽다. 할머니가 없어도 너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아니, 더 잘 살 거야. 기억해라.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김영자 올림. 수민뿐만 아니라 그동안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 마을 사람들,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 멘토링했던 이들. 각자에게 맞는 마지막 조언과 격려를 담았다. 며칠 뒤 영자는 진수에게 전화했다. 진수야, 엄마야. 어머니, 어떻게 직접 전화를. 너희들 보고 싶어서. 정말요? 그럼 바로 갈게요. 아니야, 너무 급하게 오지 마. 주말에 와.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야, 그냥 보고 싶어서. 영자는 거짓말을 했다. 아직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주말, 가족들이 모두 찾아왔다. 진수, 혜진, 예린, 민준. 그리고 다른 아들들도 함께 왔다. 어머니, 안색이 좀. 둘째 아들 진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지. 괜찮아. 어머니, 건강검진은 받으셨어요? 받았어. 큰 문제 없다고 하더라. 또 거짓말이었다.
영자는 가족들과 함께 마을을 돌아다녔다. 텃밭도 보여주고 바닷가도 같이 걸었다. 할머니, 여기서 정말 행복하셨죠? 예린이가 물었다. 응, 정말 행복했어.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용기 있게 살고 싶어요. 그래,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다. 어머니, 요리 솜씨가 더 늘으신 것 같아요. 혜진이 말했다. 혼자 해먹다 보니까 늘었나 보네. 어머니 정말 후회 안 하세요? 혼자 사시는 거. 셋째 아들 진우가 물었다. 전혀. 이게 내 진짜 인생이야. 가족들이 돌아간 뒤 영자는 마지막 편지를 썼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떠났을 거야. 놀라지도 슬퍼하지도 마라. 엄마는 정말 행복했다. 72세에 시작한 5년이 그 전 72년보다 더 값졌다. 너희들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게 엄마가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자유롭게 살아라. 당당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엄마 김영자. 한 달 뒤 영자는 병원에 입원했다. 마을 사람들이 매일 찾아왔다. 영자 씨, 괜찮아지실 거예요. 영자 씨 덕분에 저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할머니 빨리 나으셔서 또 상담해 주세요. 병실은 늘 사람들로 가득했다. 영자가 그동안 만들어온 진짜 가족들이었다. 어느 날 수민이 찾아왔다. 할머니 편지 받았어요. 그래. 할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내가 바꾼 거야. 나는 그냥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야. 영자는 창밖 바다를 바라봤다.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고 있었다. 나도 곧 저렇게 자유로워지겠구나. 그날 밤 영자는 마지막 일기를 썼다.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쓴다. 77년을 살았지만 진짜 산 건 마지막 5년이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니라 김영자로 산 5년. 많은 사람들이 내 용기에 감사하다고 하지만 정작 감사한 건 나다. 나에게 용기를 주신 하늘과 내 선택을 지지해 준 모든 분들께.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다. 김영자의 마지막 서명. 다음 날 새벽, 영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와 함께 마지막 갈매기가 되어 자유롭게 날아갔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린이가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영자의 일기장을 들었다. 영자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지만 오늘은 영자를 기리는 특별한 모임이었다. 가족들, 마을 사람들, 영자에게 도움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였다.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쓴다. 77년을 살았지만 진짜 산 건 마지막 5년이었다. 예린이의 목소리가 바다 위로 퍼져나갔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니라 김영자로 산 5년.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용기에 감사하다고 하지만 정작 감사한 건 나다. 수민이 앞으로 나왔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덕분에 제 이름을 되찾았어요.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저도 많은 사람들을 도울게요. 마을 이장님이 말했다. 영자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희망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자 씨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혜진이 진수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왔다. 어머니, 저희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용기 덕분이에요. 진수가 말을 이었다. 어머니, 이제야 진짜 효도가 뭔지 알겠어요.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고 저희도 당당하게 사는 거였네요. 한 명씩 모든 사람들이 영자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할머니 덕분에 남편과 평등한 관계가 되었어요. 할머니 말씀대로 용기 내서 직장을 그만두고 꿈을 찾았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제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다. 예린이가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다. 김영자의 마지막 서명.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그때 하늘에서 갈매기 떼가 날아왔다. 마치 영자를 마중 나온 것처럼 바다 위를 자유롭게 날았다. 할머니, 예린이가 중얼거렸다. 할머니가 갈매기가 되어서 오신 것 같아요. 민준이도 하늘을 올려다봤다. 할머니, 이제 정말 자유로우시겠어요. 수민이 준비해온 꽃잎을 바다에 뿌렸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꽃잎을 뿌리기 시작했다. 바람에 날리는 꽃잎들이 갈매기들과 함께 춤췄다. 영자 씨,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영원히 기억할게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바다로 퍼져나갔다. 그때 이장님이 말했다. 여러분, 영자 씨를 기리는 의미로 이곳에 작은 기념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념관이요? 네, 김영자 자립센터라고 이름 짓고 영자 씨처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을 돕는 곳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수민이 손을 들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고 싶어요. 저도요.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표했다. 혜진이 예린이에게 말했다. 예린아, 할머니의 일기장은 내가 보관해라. 정말요? 응, 너도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살 거니까. 예린이는 할머니의 일기장을 소중히 안았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슬프지 않았다. 영자의 정신이 계속 살아있을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까지 남은 예린이가 바다를 향해 말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제 이름으로 살게요. 그게 할머니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갈매기들이 여전히 자유롭게 날고 있었다. 김영자는 이제 영원한 갈매기가 되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자유롭게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 더 많은 갈매기들을 하늘로 날려보내고 있었다. 1년 후, 김영자 자립센터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로 늘 붐볐다. 수민이 센터장이 되어 영자의 뜻을 이어가고 있었다. 예린이는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할머니의 일기장을 늘 품고 다녔다. 혜진과 진수는 진짜 평등한 부부가 되어 서로를 존중하며 살고 있었다. 그리고 센터를 찾는 모든 사람들은 같은 말을 했다. 김영자 할머니처럼 용기 내고 싶어요.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바닷가에서는 여전히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고 있었다. 김영자의 정신은 영원히 계속되고 있었다.